안녕하세요. 보험연구소 박창환 대표입니다. 오늘은 58세 남성분 보험 리모델링 상담 사례를 기반으로 해서 10대 남성분들이 가입해야 되는 보험과 불필요한 보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 거고요. 이를 통해서 보험료 절감, 그리고 내가 적정한 보험료는 얼마인지, 그리고 어떤 담보들을 필수로 준비하는 게 좋은 건지에 대한 기준들을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 나이로 58세시고요. 62년생 고객님이세요. 정상계약건이 4건 있으신데 이 중에서 월납보험료는 44만원 정도 내고 계세요. 그래서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크지는 않으셨는데 네, 이분이 원하시는 건 내가 지금 가입하고 있는 보험들이 적정한 보험인지, 그리고 불필요한 담보들은 없는지, 부족한 부분들에서 추가해야 되는 보험들은 어떤 건지를 문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리뷰를 먼저 해드릴게요. 월납보험료 44만원 내시고요. 지금까지 납입한 보험료는 3,600만원. 앞으로 내셔야 될 보험료가 한 9천만원 정도 되시는데 58세시라는 걸 감안하면 납입 예정 보험료가 적은 부분은 아니세요. 앞으로도 한 1억 원 가까운 돈을 내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아쉬운 점은 뭐냐면 갱신형 담보는 지금 이 부분에서 적용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감안한다 그러면 더 부담이 되실 수 있는 부분들이죠. 보장 진단을 좀 해드리면 전체 보험 필수 담보들 38개 중에서 지금 31개가 부족하세요. 15개가 미가입되어 계시고 16개는 부족하신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이 나이대는 웬만하면 금액보다는 보장의 범위가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미가입된 담보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흥국의 다모아 사랑보험 있으시고, 여기에 지금 자동차 보험, 업무용으로 애니카, 그다음에 프루덴셜의 종신 상품이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롯데손해보험에 간편하게 가입한 건강보험. 간편 건강이 있으신 거 보니까 유병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흥국에 89,000원, 거의 9만원 가까운 돈 내고 계시고요. 자동차 보험 제외하고, 그 다음에 프루덴셜 생명의 종신보험을 23만원, 그리고 손해보험의 간편보험, 유병자 보험을 12만원 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가게 주체이시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상해 사망 담보들, 그리고 질병 사망 담보들이 필요하신데 이 부분을 종신으로 가입을 하셨어요. 지금 기준치 나이에 계신 거에 대비해서는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도 상해 후유장애는 가입이 되어 계신데 부족한 부분도 있으시고요. 질병 80%나 상해 80% 이런 부분들은 큰 의미가 없으실 거로 보여지고, 질병유정의 3% 같은 경우에는 58세 남성분이 가입하시기에는 월납보험료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으세요. 기가 조금 애매한 담보라고 볼 수 있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보험의 전체 구성 중에 60% 이상의 보험료를 차지하는 것이 암내 심장과 관련된 3대 질환이에요. 그래서 보험은 리모델링을 하실 때 이 3대 질환 담보를 정말 뚜렷하게 잘 보셔야 되거든요. 3건의 보험료를 44만원 내시는 데 대비해서 일반암 진단금은 1,000만원, 고해감내 유사암은 아예 없으시고요. 특정암 900만원, 그 다음에 뇌혈관 진단비는 이번에 아마 가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최근에 뇌졸중 있으신 거, 요거는 괜찮으세요. 하지만 뇌혈관 질환 진단 같은 경우에 나이 대비해서 1,000만원은 괜찮으신데 조금 더 가입하실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넉넉하게 가입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허혈성 질환 진단비 역시도 잘 준비하셨다고 보여지는데 좀 더 필요하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보험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1순위, 우선순위가 실비잖아요. 이 실비보험을 봤더니 3,000에 10만원, 그리고 상해 입원이 500에 500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상해 의료비로 가입이 되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병보험을 가입하신 걸 봤을 때는 기존 병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실비를 유지하시고, 단점 뭐냐면 상해 사고로 입원하셨을 경우에 한도가 500이라는 건 사실 보장 범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시거든요. 질병도 3,000에 10이면 사실 질병으로 큰 병 걸려가지고 실비를 받는 것보다는 나이가 드셔가지고 오래 사시면서 아픈 거를 걱정하신다면 질병통원 역시도 최소 30만원까지는 준비를 하시는 게 좋으시고, 지금 유병자 실손 같은 경우에도 5,000에 20까지는 가입이 가능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업셀링, 그러니까 납입 여력이 충분하시다면 업셀링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질병 수술비, 상해 수술비가 되어 있는데 기본 담보들은 손보에서 준비를 하셨어요.
그다음에 입원 일당은 충분히 되어 계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간병인 지원 일당이 빠져 계세요. 그래서 저는 50세 이상의 고객님이시라면 간병인 지원 일당은 건강하실 때 꼭 가입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사망담보보다는 내가 살아가면서 좀 보장을 받는 부분으로 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치매담보도, 특히 경증 치매담보들은 꼭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업용 차량을 운행하시는 걸로 자동차 보험에서 보여지듯이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운전자 보험이 빠져 계세요. 사실 이 영업용을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자 보험을 미가입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는데 지금 DB손해보험에서는 이 영업용 사용하시는 분들 그리고 오토바이 타시는 분들도 보장되는 운전자 보험이 있기 때문에 필수로 꼭 가입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족이상배상 책임은 1억 원까지 충분히 잘 가입하셨고요. 이런 부분들 다 살려서 보면 전체적으로는 부족한 담보들을 조금 채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객님과 조금 더 깊은 상담을 나눠봐야겠지만 내가 죽고 나서 상속자원으로 자식들에게 물려줄 게 필요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저는 포트폴리오 자체를 사망 보장에 대한 부분보다는 살아가시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진단자금이라던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족했던 필수 담보들을 조금 더 채워 넣는 과정으로 리모델링이 필요할 것 같고요.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병력이 있으셔서 간편으로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간편을 유지하시는 게 맞는지 아닌지는 병력 고지와 관련된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판단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장별 요약을 좀 해드리면 다 부족하세요. 유일하게 괜찮은 건 제가 항상 추천드리는 배상 책임 부분들만 만족스러운 부분들이고요. 사망 같은 경우에는 사망담보를 조금 감액 완납하시거나 감액하시고 그 남은 여유 자금들 가지고 그리고 일부 가지고 있는 이 보장자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내가 아프면서 오래 살면 어떡하지? 에 대한 진단자금이라던가 필수담보들로 전향하시는 걸 권유를 드립니다. 후유장애는 사실 지금 뭐 추가로 더 가입하시기는 어려우실 텐데 3% 이상 후유장애는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암 부분 역시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과거에는 고해감이나 일반암 관련된 담보들이 굉장히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특정암이나 유사암, 암 진단에 대한 초기 진단이 굉장히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보험사마다도 이 특정암이나 유사암과 관련된 부분들이 과거에는 특별히 분리되어 있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굉장히 많이 세분화해서 분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정암이나 유사암 관련된 담보들을 더 증액을 하셔야 된다. 뇌혈관 질환 잘 준비하셨고요. 그 다음에 심장질환도 잘 준비하셨다.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손 실비거든요. 그래서 실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과거 실손이 좋긴 좋아요. 왜냐면 자기 부담금이 적기 때문에 좋은데 사실 이 부분은 의료비 실비에 대한 부분들을 완벽하게 준비됐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유가 되신다면 다른 보험 리모델링을 좀 조정을 하시고 여유 자금을 만드신 다음에 그 돈으로 저는 중복 실비를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그 이후에 실비가 어떻게 변동되는지, 실비에 대한 부담률이 크게 생기시는 경우에는 어떻게 앞에 거를 죽일 건지 뒤에 걸 살려갈 건지 아니면 그것도 필요 없다라고 하면 뒤에 걸 죽이고 가져갈 건지에 대한 판단은 은퇴 이후에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수술비 담보는 사실 여기에 뭐 심장이나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 때문에 수술비가 중요한 거거든요. 암내 심장과 관련된 부분들의 진단금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최초 1회에 한해서 나가게 되잖아요. 심장 수술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루어지면 재발할 확률도 높아지고 특히나 관상동맥 우회 수술이라던가 뇌기저부 수술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한 5년 내에 다시 재발해서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러면 1회차에 나가는 1회성으로 나가는 진단자금은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수술비 같은 경우에 넉넉하게 준비하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특정 질병에 대한 수술비들은 충분히 준비가 되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입원 일당은 잘 준비되어 계시니까 요건 괜찮으신데 간병인 부분들 지금 나이대 유병이시긴 하지만 실제로 보시면 58세 남성분 같은 경우에는 한 3만원대에서 4만원대 건강하시다면 2만원대도 가입이 가능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고려하셔야 돼요. 네. 치매 역시도 준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운전자 담보. 특히나 영업용을 운영을 하시니까 운전자 담보를 꼭 필수로 가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증권 분석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다모아 상품 같은 경우 2007년에 가입했어요. 여기에 아마 실비가 같이 포함이 되신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신실손으로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따져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가입이 가능하다 그러면 가성비를 한번 체크해 보신 다음에 전환을 하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상해 담보들 같은 경우에는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또 일배책이 들어가 계시네요. 그래서 이 보험 자체를 해지하시면 안 되세요. 네, 하지만 제가 그러면 평가를 좀 드리면 자, 일부 담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세모 드릴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필수 담보들은 좀 살려서 갈 수 있는 부분들, 네,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거는 뭐 자동차 보험이니까 자동차 보험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상 담보가 있는지, 그리고 레카차 이용했을 때 이동 거리에 대한 부분들 꼭 체크하셔야 되고, 자부상 관련된 부분들도 저희가 운전자 보험에 포함된 부분들 꼭 체크하셔라 말씀을 드리죠. 그다음에 이 종신 상품이 가장 이제 이 리모델링의 핵심이 될 것 같아요. 2014년도에 가입을 하셨어요. 그럼 지금 한 6년 차 정도 되셨고, 근데 월납보험료가 부담이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살짝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좋은 점은 그나마 특약들보다는 주계약인 질병사망, 재해사망 담보들, 단점은 고도후유장애가 들어가 있다는 점이에요. 이 고도후유장애 담보는 사실 지급되는 사례들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담보 삭제를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 다음에 이 23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거든요. 앞으로 뭐 15년, 16년 정도를 더 내셔야 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험에는, 종신보험에는 감액 완납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사망보험금을 조금 줄이시고, 그러면은 이제 월납보험료도 줄어드실 거고, 일부에 대한 부분 해지에 대한 해지환급금이 발생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감액을 하시거나 그 남은 자원으로 감액 완납. 근데 감액 완납까지 하기에는 아직 납입 기간이 좀 충분히 남아있기 때문에 요거는 증권을 수령해서 저희가 상세 증권 분석을 통해 가지고 안내를 한번 드려야 되겠지만, 이 부분을 줄이셔서 월납보험료를, 만약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으시다면 월납보험료를 줄이셔서 3대 진단금과 아까 말씀드렸던 운전자 담보들, 그 다음에 실비 중복가입 관련된 부분들을 가입하실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하셔라 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가입하신 것 같아요. 최근에 가입하신 2019년 9월이니까 작년 9월에 가입하신 거네요. 이제 1년이 좀 채 안 되셨는데 20년 납 100세 만기로 해서 12만 원짜리를 가입하셨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간편심사보험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서 잘 가입하신 내용은 이 뇌혈관 질환 진단비라던가 허혈성 질환 진단비들 잘 준비하셨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저는 간편보험에 이 일당 담보 넣는 거는 정말 비추천드려요. 네. 왜냐면 이 일당 담보는 1일째부터 뭐 들어가니까 너무 좋다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유명자들 간편 담보에서 일당 담보의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좀 아쉬움으로 좀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넣으신다 그러면 아까 전 암과 관련된 담보들이 부족하셨거든요. 그래서 유사암이라던가 특정암, 그 다음에 갑상선 같은 이런 소외감들, 일반암 담보들을 조금 더 충분히 준비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 가격이라면. 오늘은 그 58세 남성분 보험 리모델링 안에 포함된 보험 진단 서비스 상담 사례를 안내를 드렸어요. 저희 보험연구소를 통해 가지고 고객님들의 일생 동안 가입하신 보장 내역들, 그리고 이렇게 간편한 리포트를 10분 내에 카톡 상담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저희 보험 전문가들이 이렇게 담보들을 간단하게 리뷰를 해드리면서 월납 보험료는 얼마인지, 내가 가입했던 정상계약, 지금 내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은 뭐가 있는지, 그리고 내가 내 평균 나이대, 그리고 꼭 준비해야 되는 담보들이 빠져있지는 않은지, 중복된 건 없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희 보험연구소 보험 진단 서비스를 신청해 주시면 지금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단 서비스 신청하셔서 간단하게 카톡으로 10분 정도 상담 받아보시고 내 보험에 대해서 진단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슬기로운 보험 생활 하시는데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연구소 박찬환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튜브 검색창에서 보험연구소를 검색하시고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두시면 유익한 보험 정보를 매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와 댓글은 보험연구소 컨텐츠 발전에 큰 힘이 됩니다.